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이런 밥을 이제 먹는데, 그때 마침 앞에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너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 모습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 거친 세상에 혼자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첫 독립한 날 그 빈 방에서 잠이 들 때 그 감정을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저한테 인생에 되게 많이 바꿔준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번 정도 촬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1300개, 1400개 정도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좋은 집은 어떻게 찾아? 뭐 이런 거라던가, 좋은 동네는 어디일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싸고 좋은 집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의심하셔야 돼요. 이런 행운이 나에게? 그럴 일이 없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아예 없었던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행운이? 저는 항상 의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하루하루가 거의 도파민 파티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1시간, 2시간 동안 촬영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자극적인 일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저한테 인생에 되게 많이 바꿔준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 영상은 제목도 기억납니다. 40대 자취라는 제목으로 처음에 이제 그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한 30대 초반 정도였었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뭔가 결혼이란 걸 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혼자 사는 것보단 많이 결혼해서 이제 사시니까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40대가 넘어가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 되게 많구나. 통계적으로 그때서야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미디어에 나오시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예시로 항상 드는 게, 어느 순간 저희가 노총각 노처녀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아, 미디어라는 곳에 나와도 이제 하나의 가구 구성원으로서 이제 존중받는 이제 시대가 왔구나. 그 말 뜻은, 내가 꼭 그렇게 정답이라고 불리는 30대 때, 20대 때 대학 가고 30대 때 결혼하고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인테리어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게, 그 영상에는 아직도 댓글이 되게 많아요. 지금 남의 집에, 너 집도 아닌데 왜 돈을 써? 이제 그런 댓글이 지금도 많이 달려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비록 내 집은 아닐지라도 내가 사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재테크나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러네. 내가 지금 월세 전세를 산다고 해서 내 집을 조금 덜 사랑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집이라는 거를 바라볼 때 그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거친 세상에 혼자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첫 독립한 날 그 빈 방에서 잠이 들 때 그 감정을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막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당연히 독립을 시작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처음 독립을 하고 일을 처음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워크 앤 라이프라고 하죠.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도 처음 내가 하는 것들이고, 삶도 모든 걸 내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두 개 동시에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쳐내고 나는 그냥 집에서 정말 잠만 자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30살, 아직도 기억납니다. 딱 30살이 됐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즉석밥을 먹었었거든요. 즉석밥을 먹는데 그게 이제 벗기면은 이제 그 비닐이 나옵니다. 비닐을 이제 또 설거지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거기 위에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신 반찬 몇 개를 올려놓고 이제 먹고 있었어요. 정확히 자세가 딱 이 자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다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햇반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이런 밥을 이제 먹는데, 그때 마침 앞에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와, 근데 그때, 아, 정성권, 나이 30 먹고 너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어서, 너무 그 모습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나를 좀 많이 사랑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비닐에 아니라 꼭 반찬을 접시에 덜어 먹습니다. 이제 그런 사소한 행위 자체가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때는 이제 당연히 한 5평 정도 되는 복층 오피스텔 살 때였었는데 5평 혹은 반지하 혹은 원룸 집이라는 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정답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공간은 사실은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촬영 신청을 진짜 많이 하세요. 이제 그거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이 행복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너무 불행해. 그럼 이거를 과연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나 혼자만의 기록은 가능하겠지만 이건 미디어라는 곳으로, 이 유튜브라는 공간으로 이게 퍼져 나갈 텐데 지금도 사실은 대다수의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집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닌 이제 그런 집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신청을 해주신다라는 것 자체는 아, 거기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고도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옥탑방이라고 이제 불리면 사실은 월세가 굉장히 저렴한 곳 중에 하나죠. 거기에 있는데 모든 공간을 그분이 통제하는 기분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이 칸막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얘기를 계속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공간이 너무 소개해주고 싶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거는 집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행복이라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어떻게 해서 신청해 주세요. 이런 폼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게 저한테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영상 밑에 촬영 문의 및 러브레터 하고 이메일만 적어 놨어요. 이제 그렇게만 해 놨는데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저희 집 너무 평범한데 찍을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분의 삶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제가 5평 오피스텔 혹은 그보다 더 작은 오피스텔 찍을 때도 15분이 넘는 영상의 길이로 이제 만들어 내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할 얘기가 사실은 많다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촬영 전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우, 저희 집 볼 게 너무 없는데 아우, 얘기할 게 많을까요? 근데 실제로 다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만둬요. 촬영 자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아, 제가 신발을 가로로 넣는 이유는요. 제가 세로로 넣는 이유는요. 아, 제가 신발을 이거밖에 안 두는 이유는 현관에서만 1시간 넘게 촬영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야기는 있고 누구에게나 스토리는 있어서 평범한 집이라는 거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저의 역할은 이제 그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집 자체의 스토리를 이제 인지시켜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신발 앞으로 넣기도 왜 이렇게 두기 시작하셨어요? 가 되면은 이야기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사는 것과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사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인지를 하고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저는 그 공간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 뜻은 그 공간에서 갖게 되는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게 좀 내 인생도 좀 컨트롤하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사보고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취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취향을 가지려면은 여러 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취향을 갖기가 사실 처음 1년 차 때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혼자 살 때 비로소 처음 마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현관이 정말 깨끗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지, 내가 실용을 더 중요시해서 현관에는 뭐 열쇠를 두는 곳 혹은 택배 칸을 놓는 곳 이제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취향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깨끗하게도 살아보고 내가 현관에 되게 많은 물건을 두고도 살아봐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난 현관이 미관적으로 조금 더 깨끗하면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취향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너무 세기는 한데 여러 번 경험을 해 보는 게 자신의 취향을 찾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살 때 샤워할 때 항상 비누로 샤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틀린 거는 아니죠. 뭐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저는 바디워시라는 거를 꼭 쓰고 싶었어요. 바디워시를 이제 꾹 눌러서 그 액체가 나와 갖고 이거를 거품을 비벼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바디워시로 이렇게 쭉 짜 갖고 내 몸을 씻는 삶 이제 그런 거에서 저는 꽤 행복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누군가 들으면은 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아무것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를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살 때는 적어도 나는 나를 사랑해서 이 1인 가구라는 가정을 내가 유지하고 존속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1인 가구는 내 스스로가 무너지면 그 가구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작은 사치는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한테는 이제 그런 접시 같은 것들 혹은 바디워시 같은 것들이었고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나는 물티슈는 진짜 좋은 걸 쓰고 싶다. 혹은 물티슈를 집에서 아예 안 쓰셨던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물티슈를 쓰고 싶다. 혹은 하나 100매짜리에 200원 더 내도 조금 더 도톰한 걸 쓰고 싶다. 거기에서 나는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풍족하게 저는 만들어줄 거라고 진짜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서만 갖게 되는 작은 사치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에 비해서 어쨌든 이제 사회생활도 오래 하고 하니까 금전적으로나 이제 상황적으로 많이 이제 좋아졌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행복을 느끼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거에서 이제 저를 위해서 사치를 조금씩 하려고 해요.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저는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그냥 되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조그마한 사치는 너무나도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깨끗하게 살고 계신 분, 이분은 그냥 청소라는 거를 하는 행위 자체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결과물도 좋은데 그 1시간이라는 에너지를 쓰는 과정 자체를 되게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처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정말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표현이 되는 곳이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제 미디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집에 사는 게 집을 잘 쓴다 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정답은 없다 인 것 같아요. 뭐 전적인 예시로 어제 제가 촬영하신 분이 이제 원룸에 보통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문을 뗐어요. 그냥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원룸에서 나 화장실 쓴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냥 문 떼도 되지 않나? 근데 그분은 그냥 그걸 행동으로 옮기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디테일한 건데 행동으로 옮기고 나니까 내가 문을 열면서 이제 사라졌던 공간이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더 넓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물론 당연히 쉽지 않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못하는 것들도 많은데 일단 행동을 먼저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리스크로 오는 일이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먼저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아 다시 붙이면 되죠. 근데 어떤 분은 화장실 문 뗀 거를 불만족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깨닫는 거죠. 나에게 화장실 문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 뜻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나는 그렇게 뭔가 좀 환기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라고도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의 취향을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결혼해서 일산이라는 곳에 신혼집을 정했을 때 막 커뮤니티 글에 막 그런 거 올랐어. 쟤는 집 보러 다닌다는 사람이 일산에 집을 샀네. 이게 어떻게 부동산을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닌 행위였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정답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집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집을 방문하는 일을 하잖아요. 보통 가면은 막습니다.
경비 아저씨나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오셨나요? 그리고 차단기 막 있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집만 유일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 여기 이런 동네구나. 아, 나한테는 여기가 집이다. 당연히 그런 금전적으로 보면은 정답은 아니시는데 저는 집이라는 공간은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언제 그럼 나는 만족감을 느끼지 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경기도에 살면은 서울로 진입해야 돼. 서울에 살면은 마용성이라는 곳으로 가야 돼. 마용성으로 살면은 나는 강남으로 가야 돼. 강남 3구에 살면은 강남 9로 가야지. 강남구에 살면 압구정으로 가야지. 언제 나는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근데 언제나 정답은 없습니다. 그게 그분들한테는 옳은 거고요. 저한테는 이게 조금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